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양 철학의 시초라 불리는 탈레스와 그의 근원적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과학적, 철학적 사고방식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탈레스는 왜 모든 것의 근원을 물이라고 주장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 밀레토스.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에 위치했던 이곳에서 기원전 624년경 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바로 탈레스입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신화와 종교로 설명하던 자연현상을 이성으로 설명하려 했던 최초의 인물로 기록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를 최초의 철학자라 불렀고 서양 철학의 역사는 그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탈레스는 왜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선택했을까? 이 질문 속에 담긴 철학적 함의와 역사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탈레스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주로 신화를 사용했습니다. 번개가 치면 제우스의 분노라 생각했고 바다가 격동치면 포세이돈의 행위라 여겼습니다. 세상은 신들의 뜻과 행동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탈레스는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다양한 현상들 이면에 있는 하나의 근본 원리는 무엇일까? 그는 세상의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적 사고의 시작입니다. 탈레스의 시대는 또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주변 문명, 특히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와 활발히 교류하던 시기였습니다. 밀레토스가 위치한 이오니아 지방은 동서 무역의 중심지였고 다양한 지식과 사상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탈레스 자신도 이집트를 방문하여 그곳의 기하학과 천문학 지식을 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탈레스는 신들의 이야기 대신 자연 자체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는 인류 사고의 혁명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신화에서 로고스로의 전환. 초자연적 설명에서 자연적 설명으로의 이동. 이것이 바로 철학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탈레스의 구체적인 주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탈레스의 저작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사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후대 철학자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록을 통해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아르케는 시작, 기원, 원리 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탈레스는 세상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물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왜 다른 원소나 물질이 아닌 물을 선택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레스가 다음과 같은 관찰에 기초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씨앗과 영양분은 습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물 위에 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탈레스는 물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다른 모든 것은 물의 변형이라고 결론지었을 것입니다. 탈레스의 선택에는 더 깊은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자연에서 흔한 물질이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물은 변화의 상징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명한 말처럼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죠.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형태를 바꾸며 그러면서도 본질은 유지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불변하는 본질을 찾으려는 철학의 근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둘째, 물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고대 문명들은 대부분 큰 강가에서 발달했고 농업의 성패는 물의 공급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등은 문명의 요람이었죠. 이러한 경험은 물과 생명, 물과 풍요로움을 연결짓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셋째, 물은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땅과 하늘 사이, 다양한 물질들 사이에서 물은 매개체가 됩니다.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것, 물에 의해 변화하는 것, 물을 통해 이동하는 것 등 물은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매개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할 때
탈레스가 물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경험적 관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을 수 있습니다. 탈레스의 사상은 고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밀레토스 학파라 불리는 자연철학자들의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아낙시만드로스와 아낙시메네스가 등장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서로 다른 아르케를 제안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정의할 수 없는 무한한 앞의 이론을,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를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의 다양한 주장은 초기 자연철학의 풍부한 사상적 논의를 보여줍니다. 또한 물을 중요시하는 사고는 단지 그리스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동양의 고대 문명에서도 유사한 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고대 철학에서는 오행설의 하나로 물을 중요한 원소로 보았고, 인도의 베다 철학에서도 물은 우주 창조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탈레스의 독창성은 이를 신화적 설명이 아닌 자연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탈레스는 단지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는 주장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는 다방면에 걸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기하학과 천문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탈레스의 정리로 알려진 기하학적 발견은 그의 이름을 딴 것이고, 그는 피라미드의 높이를 그림자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그는 일식을 예측한 첫 번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585년 그가 예측한 대로 일식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경이로워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연현상이 신의 변덕이 아닌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른다는 생각을 강화시켰을 것입니다. 상업적으로도 탈레스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올리브 압착기를 독점 계약하여 큰 이익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일화를 통해 철학자들도 원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면모는 탈레스가 단순한 사변적 철학자가 아니라 실용적 지식과 이론적 사고를 겸비한 전방위적 지식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탈레스가 활동했던 밀레토스는 에게해 연안의 도시였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살았던 탈레스에게 물은 일상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지리적 특성을 생각해보면 그리스는 작은 반도들과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로 어디서든 바다가 멀지 않습니다. 해상 무역과 어업은 그리스 경제의 중심이었고 바다는 그들의 삶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또한 지중해성 기후에서 물은 생존에 직결되는 자원이었습니다.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뚜렷하고 담수 자원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물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맥락은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으로 물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게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삶과 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탈레스가 왜 만물의 근원으로 물을 선택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자연 관찰, 문화적 맥락, 철학적 통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탈레스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가 제시한 답변보다는 그가 던진 질문에 있습니다. 세계의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 다양성 속에 통일성은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지금까지도 철학과 과학의 핵심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물은 만물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자, 소립자, 에너지와 같은 더 근본적인 요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관찰에 기초하여 자연을 이해하려는 탈레스의 접근 방식은 과학적 방법론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한 원리로 세계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통일장 이론과 같은 현대 물리학의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탈레스의 질문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당연해 보이는 것을 의심하며 표면 아래의 깊은 진실을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탈레스가 시작한 이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은 영원히 흐르고 철학도 그러합니다.
탈레스의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질문은 철학이라는 강물의 원천이 되었고 그 물줄기는 오늘날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철학적 사고의 시작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